우리가 저번 시간까지에서 연립방정식 기본을 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립방정식 다음에 나오는 어려운 부분이 활용인데요. 활용은 좀 어렵죠. 실생활에서 나오는 부분을 식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죠. 이거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그냥 1차 방정식 활용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좀 우리가 쉬운 것도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교재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2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 두 개가 많은데요. 이 연립방정식 근이 같다고 했을 때 이때 A,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건 뭐냐면요.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문자가 많아질수록 식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가장 적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해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또 하나, 여기 있는 y는 여기 y는 똑같고요. 여기 있는 y는 여기 y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주어진 식이, 이 식이 먼저 주어지고 이 식이 주어졌지만은 이 해가 전부 다 해가 같다라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식은 4개를 통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AB가 있는 식은 어때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AB가 없는 식, X, Y만 있는 식을 가지고 먼저 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하면 뭐죠?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문자가 만약에 2개라면 식 몇 개 필요합니까? 단 2개면 필요합니다. 맞죠? 2개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문자 2개 있죠? 문자 2개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으로 먼저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EX 플러스 Y는 9를 먼저 쓰고요. X 빼기 Y는 3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둘을 더해보죠. 얼마입니까? EX, X니까 더하면 3X가 나오죠. Y는 사라지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더하면 12가 됩니다. 그러므로 X는 4가 되고요. 여러분, Y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아무 시간에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4에서 얼마를 빼야 3이 나오고요.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요. X는 4와 Y는 이제 알았죠? 이 식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X를 하나 볼까요? 그럼 A4 그렇죠? 더하기 1 곱하기 Y는 14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 얼마 나옵니까? X에 4가 맞다니까 B 곱하기 4 마이너스 5 곱하기 A 곱하기 Y는 1이었죠? 이런 곱하나만 하면 그냥 안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오죠. 이런 결과가 나오죠. 간단하죠? 그럼 자, 여러분 이제 뭐 하죠 이제? 간단하죠?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립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잘못됐네요. 네, 좀 정정하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by인데 뭡니까? b는 그대로 두고 y에다가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 곱하기 1이 되겠다.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좀 보기 힘드니까 좀 더 깔끔하게 해보겠다. 숫자는 항상 앞으로 나오죠? 4a가 되고요. 맞습니까? 4a가 되고 더하기 b는 1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해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a가 먼저 나오면 할까요? 자, 그럼 얼마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5a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더하기 4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합니까? a나 b 중에서 여러분 한 문자를 지정해서 없애야 되겠죠? 딱 보니까 a보다는 b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식에다가 3만 4라고 배우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6a가 되고 4b가 되고 4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14 곱하기 4는 56 나오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보죠. 아래 식을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6을 하니까 마이너스 21의 a가 되고요. b는 사라지죠. 맞나요? 그리고 얘를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3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얘는 3이니까 다시 20 넣으면 b가 나왔겠죠? 3 넣으면 얼마 되죠? 10이 되죠. 그럼 2니까 얘는 2가 돼서 b는 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 y만 나오는 식을 먼저 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 y를 알게 되죠? 그것을 a, b 있는 식에 대입을 시켜서 a, b를 따로 나중에 연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1번을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킬로미터가 나오고 그쵸? 우리가 속력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공식은 먼저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뭘 외우냐면요. 거리라는 것은 뭡니까? 속력 곱하기 얼마죠? 네,
시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외워야 된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거리는 어떻게 돼요? 보통 킬로미터 맞습니까? 미터가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킬로미터를 선택했다면 문제 끝날 때까지 계속 킬로미터로 가는 게 맞아요. 이해갑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한번 단위 변화할 거면 킬로미터는 몇 미터랑 같죠? 네, 얘는 1000미터랑 같습니다. 왜? 킬로라는 자체가 여러분 영어에서 말하는 킬로는요 숫자 1천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2km를 만날까요? 네, 그때는 2000m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500m면 몇 킬로일까요? 500m면 1000m의 반이니까 2분의 1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속력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속력이라는 것은 항상 단위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단위 시간이란 뭐냐면요. 숫자 1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우리가 100km를 갔다. 그럼 속력은 뭡니까? 100km per 1hour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이해하시죠, 여러분? 속력이라는 것은 항상 거리하고 시간이 동시에 나오는 단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속력이 1km per hour라고 하면요. 이것은 1시간당 얼마 가는 겁니까? 1시간당 1km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얘를 고치면 뭐가 될까요? 1000m per 60분, 60미닛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뭐죠? 시간은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거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을 선택했다면요. 네, 반드시 모든 단위를 전부 다 시간을 고쳐야 됩니다. 1시간은 여러분 몇 분이면 맞죠? 이것도 한 개 맞아야 하는 거죠. 1시간은 60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2시간 몇 분이죠? 120분이고요. 만약에 30분은 몇 시간일까요? 30분은 60분의 절반이죠. 2분의 1시간. 15분이 얼마입니까? 15분이면은 간단해요. 몇 시간일까? 분모에 60을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60분일 때 1시간이죠? 나누기 60 하면 무조건 1시간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15분이라면요. 60분에 15시간이니까 얼마야? 4분의 2시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단위 통일이 중요하다. 반드시 여러분 이 공식 외우시고요. 거리는 속력에 비례하고요.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네, 단위를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20km 떨어진 지점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걸리고요. 같은 강을 내려오는데 자 만약 물길을 타고 내려오면 안 돼요. 2시간 걸리겠죠.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데 왜 시간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강의 하류 있죠? 네,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원래 물은 얼면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배가 거슬러 올라간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물길을 어때요? 물길을 반대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속력이 10인데 만약에 이 물길이 내려오는 속력이 2라고 보면요. 얘는 10에서 2를 뺀 실제 속력은 8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우리가 내려가죠. 네, 똑같은 길 내려갑니다. 동시에 내려가죠. 얘가 2가 되는데 원래 속력이 10이죠. 그럼 실제로 내려가는 속력은 어때요? 둘이 플러스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속력이 느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같은 길을 내려오면 어때요, 여러분? 내려온다는 것은 물길을 타고 내려오면 되면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강물의 원래 속력과 배의 원래 속력을 구하랬죠? 네, 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물의 속력을요, x라고 하고 배의 속력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걸 알 수 있죠? 올라갈 때 있죠?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미안합니다. 장난친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갈 때 어때요? 줄어들겠죠? 뭔가를 빼야 된다. 무조건 배에서 빼는 거니까 배 속력에서 강물을 빼면 되겠고요. 얘가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때요? 타고 내려갔죠? v는 뭐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v입니다. 얘 뭐라고 했죠? x 더하기 y랑 같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다가 v에다가 시간 있죠?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전체 거리는 뭐랑 같습니까? 5 곱하기 y 빼기 x랑 같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 뭐죠? 2시간 걸렸죠? 얘는 뭡니까? 2시간 곱하기 x 더하기 y가 같겠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s 거리가 얼마나? 네, 20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났어요? 네, 식 다 나왔죠? 첫 번째 식은 20입니다.
맞습니까? 양변을 5 나눠볼까요? 4는 뭡니까? y 빼기 x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얘는 20이죠? 약분은 안 나옵니까? 10은 x 더하기 y가 되겠다. 두 식을 더하면 뭐 나오죠? 14가 나오죠. 그리고 xx 사라지고 얘가 2y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y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y가 7이라면 x는 얼마일까요? x는 3이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y는 7이죠. 옆에 하면 그냥 빠릅니다. 7이 되고 x는 얼마입니까? 3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만 쓰면 어때요? 곤란하죠. 왜? 단위를 써야 됩니다. 자, 성력은 뭡니까? 7km per 시간을 말하고 있죠. hour을 쓰면 되고요. 3km per hour를 쓰면 되겠다. 그럼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기본만 잘 되어 있으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공식 외우시고요. 단위 통일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빼는 거고요. 반대니까 타고 내려갈 때는 빨라지죠. 두 성력을 더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비슷한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18번은 보시죠. 자, 등산을 하는데 시속 2km로 올라갔다가 같은 길을 시속 4km로 내려갔죠. 자, 모두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느릿느릿 올라가고 조금 내려올 때가 좀 빨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이 전부 다 3시간 이내에 걸린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대라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모두 3시간이 정확히 걸린 것이 아니라 이내라는 것은 어때요? 3보다 그 시간이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 문제는 약간 부등식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몇 지점까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뭐 말하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죠. 산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리가 있죠. 거리를 S라고 보고 내려가는 거리 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둘이 똑같죠. 맞습니까? 그런데 V가 좀 달라요. 여기는 V가 얼마입니까? 4km입니까? 네. 올라갈 때는 처음 올라갈 때는 이네요. 맞습니까? 올라갈 때는 2km per hour로 가고요. 내려올 때는 뭡니까? 내려올 때는 4km per hour가 되겠다. 그러면 T 아시죠? 네, T. 근데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거리인데 당연히 T는 어때요? 차이가 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보자. 얘를 T1이라고 얘 T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식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식 S는 VT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을 대입시키면 뭐 나옵니까? S라는 것은 2 곱하기 T 그리고 1이라 쓰죠. 1과 2는 뭡니까? 똑같은 T인데 구분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시간이 T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의 시간 얼마나 나올까요? S는 4 곱하기 T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걸린 시간은 뭘까요? 걸린 시간은 뭡니까? 1을 나눠주니까 얘가 얼마나 합니까? 2분의 S가 되겠죠. 얘가 T1이 되겠습니다. 왜냐?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시키는 거 하세요. 쌤이 한 거 뭐냐면 양으로 1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뭐죠? T1은 2분의 S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 T2는 얼마나 합니까? T2는 4 남으니까 4분의 S가 되겠다. 모두 걸린 시간이 3시간이죠. 이내죠. 그럼 뭡니까? 2분의 S 더하기 4분의 S가 작거나 같죠. 뭐보다? 3보다. 맞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자, 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버렸네요. 분모 실첩 계산할 때 분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변에 뭘 곱합니까? 4를 곱하죠. 자, 4를 곱하니까 2S가 되고요. 그냥 S가 되고 그냥 작거나 같죠. 12 맞습니까? 3 곱하기 S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죠? S라는 것은 작거나 같죠. 4km가 되겠습니다. 왜? 단위를 써야겠죠? 그럼 뭡니까? 답은 4km까지 갔다가 무조건 내려가야겠죠? 그래야지 3시간 이내가 걸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엔요, 새로운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나이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얘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합이 55라 했죠. 자, 아버지의 나이를 X라 하고요, 아들의 나이를 Y라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X 더하기 Y는 55라고 했죠. 간단하죠. 16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라 했죠. 여러분, 16년은 어때요? 그냥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16년 전에 어때요? 30살 더하기 16이 되니까 46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버지가 X니까 X가 16을 쓰면 되겠고요. 아들은 얼마입니까? Y도 더하기 16을 일단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16년 지나면 어때요? 아버지도 같이 나이를 먹고 아들도 동시에 같이 나이를 먹겠죠.
그런데 이거에 뭡니까? 이거에 2배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쌤이 반드시 2를 곱했을 때 먼저 뭐 했죠? 괄호를 쳤죠? 괄호를 안 치면 틀립니다. 알겠죠? 반드시 괄호 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연립방정식은 문자 2개씩 2개 나오죠? 풀 수 있어 없어요?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x 더하기 16은 2를 곱하니까 뭔가 2y 더하기 2 곱하기 16은 32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문자를 좀 더 왼쪽으로 옮겨볼까? 그럼 얼마나 나올까? x 빼기 2y가 나오죠. 그렇죠? 16을 넘기니까 어때요? 30 빼기 16은 또 16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연립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두식은 뭐합니까? x를 없애보죠. 한번 빼보겠습니다. 사라지죠? 네. 그리고 y에서로 마마 2y를 뭡니까? 마마 뿌리죠. 그래서 2y를 더하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 3y가 되는 거고요. 50에서 16을 빼죠. 얼마입니까? 먼저 15에서 6을 빼니까 9가 되고요. 5에서 2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 y는 몇 살이죠? 13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아들의 나이가 13살인 거죠. 그러면 아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 13을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또 얼마나 나옵니까? 42살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뭡니까? 42살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어때요? 간단하죠? 그쵸? XY 만든 다음에 식에서 시키는 대로 어때요? 정확히 구하면 되겠습니다.